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매각무산의 책임이 금호산업에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2,500억 원 반환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화웨이의 생존이 가능할지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산업부 임종윤 기자 나왔습니다. 임 기자, 네. 일단 현대산업개발 쪽부터 짚어보죠. 예상이야 당연히 됐던 수순이긴 합니다만 현대산업개발이 법정 대응을 공식화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11일 날 금호산업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니까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HD 현산의 입장은 지금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만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 무산됐다. 그래서 노딜의 책임은, 즉 계약이 무산된 책임은 금호산업에 있다, 이 얘기인데요. 그동안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요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근거들이 어제도 역시 그대로 적시가 됐습니다. 이 재실사는 아시아나 인수계약의 거래 종결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였다라는 점을 조목조목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거래 종결의 책임이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근호사업에 있으므로 필요한 법적인 절차를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갈 준비를 하겠다라고 공식화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현산이 재실사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계약금이니까 2,500억 원이 됐습니까? 작은 금액이 분명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 2,500억 원의 계약금을 100% 다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송이 깨졌기 때문에 양사간에 어쨌든 진짜 다 책임이 조금 있으니까요.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현산 측이 좀 최대 근거인 이 재실사에 대한 명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식 입장문에서도 기존에 주장했던 재실사의 근거들 외에 최근에 공정위가 아시아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또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점을 상당히 좀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결국 금호산업과 아시아나에 문제가 많았으니 또 그거를 정부가 공정위가 공식으로 확인을 해줬으니 재실사를 우리는 요구했던 거다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시키려는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럼 아직 공식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빠른 전망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소송이 시작이 되고 결과가 나온다면 현대산업개발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사실 쉽지 않은 대목이긴 하고요. 이 소송이 앞서 그 2008년도에 한화가 이제 대우조선을 인수했다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있었던 그 소송만 해도 9년, 거의 10년 가까이 갔던 걸 감안하면 앞으로 오래 좀 진행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일부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현산이 소송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지고만 본다면 그때 한화가 2008년도에 그 소송 파기를 하고 난 다음에 승소했던 게 3,150억 원에서 2,160억 원, 그다음에 지연이자 등등 포함해서 1,951억 원을 돌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60%, 70% 정도 가까운 거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대략 그 절반에서 한 70%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계약금 반환이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이겼다는 전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화웨이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미국의 제재가 공식화됐는데 그렇죠. 화웨이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홀로서기를 준비해 왔다고 해요. 예,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 쭉 살펴보니까 대략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화웨이가 우리가 이번에 미국 제재를 피할 수가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반도체를 끌어모아서 6개월 이상의 반도체, 앞으로 쓸 반도체 물량을 좀 비축을 해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이라고 그러면 대략 내년 한 2, 3월 정도, 내년 초까지는 버틸 수 있는 반도체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IT 업계의 특성상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6개월 정도 반도체를 확보했다고 그래서 화웨이가 버티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략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화웨이가 본격적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추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홀로서기 쉽지 않겠다, 이런 전망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네. 미국이 이렇게 화웨이를 유독 심하게 그렇죠. 견제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화웨이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기술 발전을 좀 견제해서 그렇죠.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건데 미국의 의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는 전제로 보면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전략이, 미국의 의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좀 중국이 이 제조업 쪽에서 특히 첨단 기술 쪽에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2015년부터 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제조 2025 전략을 선포를 하면서부터 시작인데요. 원래 목표상으로는 올해까지 이들 10가지 기술 분야에서 기술 자금률을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화웨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당히 좀 차질이 이미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즉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 얘기를 좀 들어보면 미국 의회, 그러니까 저 공화당이나 민주당 상관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일각에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중국 쪽에 좀 너무 좀 치우친 생각이지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